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사경 송치 사건이나 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도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둘째, 이연 소지, 셋째, 송치 사건 보안 수사 폐지의 문제점, 넷째,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문제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조금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예. 먼저 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대행하면서 직접 제도가 확정되는데, 확립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제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수사 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안 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선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안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요. 보안수사 요구된 사건 중 그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제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 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 그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법률안 및 개정 절차 진행의 이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요. 재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 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에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19 이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역에 기반한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 헌법 제12조, 제16조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연 소지가 큽니다. 또한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 사실 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영장 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 청구권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치 사건 보안수사 폐지 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보안수사 요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검사는 직접 보안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제도 도입 전에는 비슷한 것으로 수사 지휘가 있었는데 보안수사 요구가 2020년 수사지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니 보안수사 요구 제도 도입 후 경찰 후 보안수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것이 전체의 24.4%, 1년이 넘도록 답이 오지 않는 것도 8.9%, 건수로는 3,843건이나 됩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안수사도 못하게 되므로 전건 보안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 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들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해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부분입니다. 우리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온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범죄들은 과거와 달리 진흥화되고 조직화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이번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로 다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 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검찰이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을 받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사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70여 년간 운영되어 온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또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법안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는 법률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법률 시행 전에 그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하고 성폭력 처벌법 등도 개정해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검사를 지정해서 피해자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할 책무를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단지 수사 기능을 잃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법률상의 인권 보호 책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안의 다른 주요 문제점도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검찰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늘리고 검사 구속기간은 현행 20일에서 최대 10일로 줄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입법 방향입니다. 법안은 사법경찰관이 긴급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발받을 때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해당 조문은 헌법에 입에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은 검사가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대한 입법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